자, 들어오시고요. 한숨 주무셨어요? (30번) 문제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30번) 문제가 꼭 나온다 그랬죠. 읽어볼게요. 주택저당 대출 방식 중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관한 설명이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앞에 말은 다 필요 없고 핵심 용어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요거 두 개예요. 방식이. 자, 정확하게 하십시오. 공부하실 때 대충 느낌상으로 그냥 쭉 읽고 넘어가지 말고 돈을 빌립니다. 10억을 빌렸습니다. 10억 융자. 그 다음에 기간은 10년. 금리는 10%. 그리고 저당상수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저당상수 0.15 이렇게 주어집니다. 보통.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원금 균등입니다. 뒤에 말은 잘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말만 길어지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 분할 상환 같은 거 그냥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핵심 용어는 원금 균등이에요. 요거 계산해라.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 자기 이름부터 구해요. 그래서 원금부터 구합니다. 두 번째 이자 구하고요. 세 번째 합친 금액 원리금입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면 이렇게 세 개를 구한다 그랬는데 원금을 구해놓고 이자를 구하면 원리금은 지가 알아서 그냥 구해지는 거죠. 원리금이 뭡니까? 원금 이자 합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일단 원금을 구해요. 요 원금 구하는 건 1년째, 2년째, 3년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원금 바로 계산됩니까? 복잡합니까? 바로 계산됩니까? 바로 계산되죠. 10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똑같이 원금을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10억인데 나누기 10년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요거 똑같이 갚아야죠. 후반으로 가도 그냥 1억 똑같이 갚는 거예요. 이름이 원금 균등이니까. 그래서 2년째도 1억, 3년째도 1억, 4년째도 1억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이자를 갚아요. 이자는 잔금액 곱하기 이자율이거든요. 그럼 10억을 빌렸고요. 곱하기 이자율 얼마입니까? 이자율 10%라고 했죠. 그럼 0.1이죠. 0.1 하면 얼마 나옵니까? 1억입니다. 이거 계산되셨죠? 요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모든 방식에서 이자는 다 작아집니다. 이자가 커질 수는 없죠. 이자가 커지면 평생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원리금은 얼마일까요? 이건 별도로 계산할 거 없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잖아요. 원금 더하기 이자. 그래서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 요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2억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이걸 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같이 적어 보시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뭐 득도 합니다. 발음이 또 안 돼. 득도. 득도. 되셨어요? 요거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왜? 요거는 똑같고 요거는 갈수록 줄어드니까 합친 것도 줄어들겠죠. 요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그려볼게요. 얘가 금액입니다. 얘가 기간이고 얘가 1억 여기가 2억 뭐 여기는 뭐 1억이라 할게요. 1억 여기가 1.5억 뭐 이런 식으로 1억 5천. 그럼 원금은요.
얘가 기간이니까 얘가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4년. 원금 얼마? 1억. 그럼 요거죠. 노란 걸로 할게요. 원금 1억. 첫 번째 연도에 얼마? 1억. 요렇게. 원금. 2년째는 얼마? 2년째도 1억입니다. 2년째도 1억. 원금은 똑같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니까. 3년째는요. 또 1억. 그럼 똑같겠죠? 이렇게 갑니다. 상금. 그래서 얘가 원금. 원금. 그 다음에 이자는요. 첫 번째 연도의 이자 얼마? 1억. 그러면 요만큼 이자겠죠. 또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이자입니다. 이제 이자. 여기 원금. 2년째가 되면 좀 늘까요? 줄까요? 줄겠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지만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년째가 되면요. 더 줄겠죠? 더 줄면 이자는 갈수록 이렇게 되겠죠. 될 거고. 그 다음 원리금은요. 요거 두 개 합친 게 그냥 원리금이니까 별도로 안 적어도 되죠. 그 원리금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줄죠. 왜? 이자가 주니까. 원금은 똑같아.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거 이해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00% 나온다 그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계속 그려야 된다고요. 하루 종일.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지 말고 도저히 안 까먹겠다 싶을 때까지. 그럼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그래도 까먹는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할 때는 하루 종일 안 하고 한 반나절만 해도 앞에 하루 종일 한 것 정도의 효과가 딱 나타납니다. 계속 까먹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하면요. 그 다음 조금 더 줄여도 그 효과가 확 나타난다고요.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고, 두 번째. 이게 방금 꺼졌어요? 아니,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꺼놓고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안 했어요. 자, 원리금 균등의 첫 번째 뭐? 원리금 구합니다. 항상 자기 이름부터 구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얘는 공식 같은 게 없었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면 반드시 공식이 붙어요. 공식 없으면 못 써요. 뭐가 들어간다? 저당상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저당상수라고 하는 건 얘는 이렇게 숫자를 주는데 어떤 조건일 때만 필요하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만 저당상수가 필요합니다. 되셨지요? 나중에 다시 또 배웁니다. 저건. 그래서 요 원리금 균등이면 반드시 저당상수 필요한데 왜? 요 원리금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빌린 돈 부채 있죠.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부채가 얼마입니까? 같은 조건이니까 10억이었고 곱하기 저당상수는요. 0.15. 공식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5억 1억 5천이 나옵니다. 계산되죠? 요 1억 5천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똑같을까요? 제목이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원금 균등은 뭐가 똑같아요? 원금이 똑같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1억 5천으로 갑니다. 두 번째 뭘 구합니까? 이자 구합니다. 똑같이. 이자는 얘랑 똑같아요. 남아있는 돈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연도는 똑같이 10억 남아있으니까 곱하기 이자율 0.1, 10%. 얼마? 1억입니다. 이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자 무조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원금을 구하는데 요때 요 원금은 앞에 합친 걸 구해놨고 안에서 이자도 구했거든요. 그러면 원금은 바로 나오죠. 뭐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얘는 원리금 빼기 이자. 이렇게 하면 뭐? 원금. 요 원금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는 점점 커집니다. 왜? 합친 게 똑같은데 안에서 이자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나머지 원금은 점점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가지고 이쪽으로 옮길게요. 빨간색으로 합니다. 원리금 균등은. 첫 번째, 원리금부터 구했으니까 원리금 얼마라고요? 1억 5천. 그러면 여기서부터 1억 5천이 첫 번째가 요만큼입니다. 맞죠? 요게 합친 거예요. 원리금. 합친 거 요만큼. 2년째가 되면요. 요만큼 똑같습니다. 원리금은. 요게 똑같이 요렇게. 3년째가 되면요. 또 똑같이 요렇게. 그래서 원리금은 똑같아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요. 똑같다. 그래서 얘가 원리금이다. 되셨죠? 원금균등에서는 원리금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였죠. 맞죠? 그러면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원금균등의 원리금과 상환액과 원리금 균등의